네, 음주 운전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음주 수술은 이번에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. 신해철 씨 사망 사고로 지금 의료과실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또 이런 사건이 벌어져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더 어이가 없는 건 이렇게 의사가 취중의 수술을 해도 사고로 연결되지만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다는 건데요. 이 사건을 단독으로 취재한 이영원 기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바로 첫 번째 쟁점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황당한 음주 수술 첫 번째 쟁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술 취한 의사의 위험한 수술. 이영원 기자,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. 네, 지난 금요일이죠. 지난주 금요일인 지난 28일 금요일 밤 10시쯤에 그 아이가 거실 바닥에 쏟아져 있는 물에 미끄러져서 턱이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예. 이 당시 뼈가 보일 정도로 좀 심하게 다쳐서 놀란 부모가 119에 신고를 해서 그 수도권에 있는 유명 대학병원 응급실로 아이가 보내지게 됐습니다. 예.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. 당시 그 봉합 수술을 하러 온 의사가 술에 취해서 온 겁니다. 그 부모 얘기에 따르면 당시 의사는 비틀거리면서 들어왔고 또 이 바늘에 그 수술용 바늘에 실을 제대로 깨지도 못할 정도로 좀 이렇게 손울림까지 했다고 합니다. 그 수술 결과를 보면 이 중간에 얼기설기 한 3번 정도만 꿰매면서 이 봉합 수술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아이 부모가 이런 걸 보고 굉장히 황당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네, 너무 합니다. 속상했겠군요. 네, 결국 아이는 이 재봉합 수술까지 해야 했습니다. 예. 술에 취한 의사가 어떻게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? 실도 제대로 깨지 못할 정도로 술이 취한 상태인데 병원 내에 이런 수칙이 없습니까?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수칙도 없을 것 같아요.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이잖아요. 그냥 예. 제가 보기엔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술을 진행해야 된다,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정도의 수칙이 있을 것 같은데, 예. 물론 병원 수칙으로 그 안에 술을 마시고 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니까 징계는 충분히 가능하겠죠.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이 레지던트 1년 차거든요. 이게 수술한 사람이. 예. 이 수술을 한 사람이 술을 먹고 수술한 것도 분명히 문제긴 한데 어떻게 여기까지 가게 됐는지도 분명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이분이 그러니까 레지던트 1년 차라면 본인이 어떤 특정한 무슨 지위를 가지고 들어갔다기보다 누가 수술에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들어갔을 거거든요. 예. 예. 그건 누구나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데 그 과정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의사 외에 이 레지던트 외에 다른 사람도 이번에 징계를 받은 걸로 아는데 예.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법에 규정이 없는 것도 규정이 없는 거지만 이렇게 황당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이 수칙 여부를 떠나서 예. 좀 사실 제가 변호사 입장을 떠나서 좀 납득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. 예. 사실 수칙이라고 하기가 뭐한 게 상식선이죠. 이 네, 얘기는 그렇죠. 상식선이기 때문에 이제 수칙 얘기가 좀 무모하게 들리는데 아이 부모의 심정이 좀 황당하다고 하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고 상당히 속상할 것 같은데 아이 아버지 입장도 좀 들어봤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자기 아이가 이렇게 수술을 받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속상한데 그 수술을 하겠다고 온 의사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제대로 실도 깨지 못한다면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. 이런 걸 옆에서 다 지켜본 부모가 의사에게 항의를 했더니 그 해당 의사의 답변이 굉장히 더 황당했습니다. 의사는 오히려 부모에게 어이가 없다. 이런 턱 수술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라고 오히려 되받아쳤다고 하는데요. 예.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아이 아버지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비틀비틀거리면서 들어오더라고요. 들어오더니 위생장갑을 끼고 하는 채 실을 계속 잡지도 못하고 바늘을 애기 얼굴에 올려놓고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. 어이가 없어서 혹시 술 드신 거 아니냐. 바늘을 아이 얼굴에 올려놓고 다 된 게 아니냐. 예. 이 정도면은 정말 술에 취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응급실에 경찰까지 오게 됐죠. 그래서 음주 측정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 부모가 보기에는 확실히 술을 먹었다라고 확신은 했지만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물증을 잡기 위해서 경찰을 불렀다고 합니다. 그 경찰이 가지고 온 건 음주 측정기는 아니었고요. 음주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예. 음주 측정기가 아닌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음주 감지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 그 음주 감지기를 통해서 의사에게 이제 불어봐라.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듯이 예. 그 마스크를 빼고 그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넣는 모습이 보이는데요.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 불이 나오고 삐삐삐 소리가 납니다. 예. 이게 바로 술을 먹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건데요. 이를 보고 부모가 정말 확실히 이제 술을 먹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장 이 해당 의사를 입건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. 네. 술을 마셨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어느 정도 마셨는지도 확인이 됩니까? 네,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음주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는데요.
하는데요. 예. 그 당시 경찰이 가지고 온 음주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혈중 알코올 농도까지는 측정할 수 예. 있는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. 당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음주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음주 측정기가 아닌 음주 감지기만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. 이런 사실이 확인됐을 때 부모가 입건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이것 역시 경찰 쪽에서는 음주 의료 행위 자체만으로는 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. 입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. 지금 뭐 수치 몇 퍼센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이제 아이 아버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비틀거리고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네, 이 정도만 봐도 술을 좀 상당히 이제 마셨다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. 백 변호사님 어떻습니까? 이런 사건 좀 의뢰 수치 받으신 적 있습니까? 사실 이 음주 수술을 하는 것 아마 예. 분명히 더 있었을 거예요. 예. 그전에 더 있었을 텐데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주 수술은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경찰도 음주 수치를 측정을 못해요. 그러니까 이것도 부모가 신고를 해서 술을 먹은 것 같다라고 하니까 술을 먹었는지 여부 정도만 확인을 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의사가 수술하러 들어갈 때 환자가 명확하게 혹은 보호자가 명확하게 의사가 술 먹었다는 사실을 알아서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. 그러면 술을 먹었다는 사실을 입증을 못 하는 거예요, 나중에는. 예. 무언가 이상해도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전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법적 정비는 또 필요할 것 같고요. 이 외에 굉장히 황당한 의료사고들이 많아요. 뭐,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던 거지만, 뭐 장기 안에서 메스가 나온다거나, 수술을 예.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, 예. 또 올 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왼쪽 무릎이 아파서 수술하러 갔는데, 오른쪽 무릎을 수술했던 경우도 있었어요. 저는 이게 예. 혹시 음주사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황당한 사고들이 있는데요. 그러니까 병원 의사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. 음주나 혹은 약물에 중독이 돼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예. 법의 규정도 규정이지만 의사들이 준칙을 만들어 철저히 지켜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. 예,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요. 이 황당한 음주 수술, 저희들이 판넬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황당한 음주 수술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. 서둘러 파면.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YTN의 단독 보도 이후에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. 곧바로 열어서 이 의사를 파면했습니다. 서둘러 파면이다.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? 네, 당초에 이 징계위원회 자체가 오늘 오후에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저희가 새벽부터 보도가 나가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서둘러 오전 9시쯤에 징계위를 열었고 그 징계위가 열린 지 2시간 만인 오전 11시쯤에 해당 의사에 대한 파면이 결정이 됐습니다. 근데 이 의사뿐만이 아닙니다. 응급센터 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해당 의사와 관련이 있는 책임자 등을 모두 문책했는데요. 보직 해임이 됐습니다. 모두 보직 해임된 사람만 10여 명인데 아까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 어떤 이 의사를 뭐 보낸 게 아니냐, 이렇게 뭐 술자리에서 보낸 게 아니냐 이런 예.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. 예. 네, 그렇다면 파면이란 말이죠. 파면이면 이제 의료행위 아예 못하는 건가요?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일단 이 병원 측에서 파면을 한 거잖아요. 예. 그래서 의료행위를 앞으로 영원히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병원과 관련된 곳에 전혀 못하는 거고요. 다른 병원 가면 할 수 있는 네, 건가요? 그럼 이론상은 가능하죠.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 이 의사를 윤리위에 좀 회부해서 거기서 만약에 파면이 나온다면 이제 영원히 이제 뭐 직을 못하게 한다면 그러면 의사를 못하게 하는 게 가능한데 예.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의사도 분명히 잘못했지만 이 의사를 수술방에 넣게 된 그 과정을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 의사 입장에서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위에서 수술방에 들어가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면 사실 이 의사의 책임도 어느 정도 경감을 해주는 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. 물론 내가 술을 먹었으니 안 들어가겠다라고 끝까지 얘기를 해야겠지만 이 조직 내에서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구조 자체를 이번에 철저히 좀 파헤쳐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이영훈 기자. 네. 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 징계를 결정했는데 그 이후에도 병원 측에서 입장을 내놨죠? 네, 그렇습니다. 저희가 병원 측 취재를 한 건 어제였는데요. 어제 저희가 취재를 하자마자 병원 측에서는 바로 이 해당 아이 부모 집에 찾아가서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. 병원 관계자가 무릎까지 꿇으면서 정말 죄송하다 하면서 좀 보도만 좀 막아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. 그 저희 YTN과의 통화에서 또 밝혀진 부분이 있는데 이 예. 오늘 징계위가 빨리 열리게 된 게 이 사안이 중대하고 잘못된 부분이 명백하기 때문에 엄중히 책임 소재를 가린 것이라고 또 밝혔습니다. 예. 이런 사과 방문과 함께 징계 절차에 이제 속도를 낸 거고 또 이런 징계와 별도로 그 해당 부모
아이 부모에게 그 약간 위자료조라고 하죠. 그 정신적 충격, 아이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. 또 다시 한번 이번 일에 대해서 죄송하고 또 이런 음주 수술 논란에 대해서 거듭 사과한다라는 측을 저희 그 입장을 저희에게 전해오기도 했습니다. 네, 뭐 보상을 언급했는데 보상으로는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그런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일을 이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.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그 중점을 해보겠습니다.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돈으로 해결 이 부분입니다. 법적으로는 처벌할 기준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사실 저도 오늘 이 사건이 터지고 의료법을 처음 뒤져봤어요. 네. 당연히 처벌할 규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무면허 의료행위나 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문제를 삼는 규정들은 굉장히 많은데 음주 수술을 하지 말 것이라는 관련된 규정은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당연해서 없었던 것 그렇죠. 같아요. 그러니까 음주운전과 달리. 음주운전이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지만 의사가 술을 먹고 수술을 한다는 거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물론 보통 의사들이 수술하러 들어갈 때 음주 측정을 하고 들어가 수술하는 거 굉장히 모양새가 이상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. 그러니까 음주 수술할 경우에 처벌 규정을 만든다면 먼저 해야 되는 건 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들어갈 때 그 수치를 재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대한의사협회와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이 부분에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면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음주 수술 듭니다. 단속을 해야 네, 되는 그렇죠. 거예요. 예. 예, 기준이 없다 보니까 보상 기준도 있을 수 없겠고요. 그 의료법이 개정이 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이 강조돼야 될까요? 지금 그러니까 음주 수술 부분을 딱 띄어서 이번 사건 때문에 처벌하는 규정을 둘지 아니면 의사의 뭐 성실 의무 정도로 이렇게 예. 포괄적 규정을 둬서 음주나 약물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수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상황을 상정을 해서 좀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. 이게 아까 보상에 관련해서는 보상 기준은 원래 없습니다. 이 정신적 피해 보상은 사실 아이가 수술을 할 때 굉장히 위험했지만 결국 제대로 다시 수술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건강은 회복이 된 거고요. 예.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건 정신적 피해 보상인데 예. 우리나라 이제 법원이 정신적 피해 관련해서는 굉장히 박해요. 그래서 아주 중한 정신적 피해, 뭐 남편이 의료사고로 사망을 해도 2천만 원, 3천만 원 이상 잘 안 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 기준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에서 어느 정도 지금 보상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부모님이 이 정도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을 해도 우리나라는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의 그러니까 예. 사실 이 정신적으로 피해가 회복되기 굉장히 힘든 사안이지만 예. 어느 정도라도 납득할 만한 정도의 배상이 이루어질지도 사실 의문입니다. 네, 조금 전에 뭐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수술할 때 이제 뭐 메스를 환자 몸에 두고 이제 봉합을 한 경우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 최근에 굉장히 이제 의료계에 대한 그 불신이 높아지는 일들이 잇따라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? 때문에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좀 안전제도가 좀 더 확충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되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? 사실 일단 제일 투명해져야 될 것 같아요.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번에 신해철 씨 사고와 관련해서도 동영상이 없었잖아요. 수술 동영상이. 네. 그러니까 수술을 할 경우에는 수술 동영상은 반드시 의무화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나중에 수술 결과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당사자가 사망을 했거나 크게 상해를 입었으면 예. 어떤 게 의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그 앞에 있었던 의료 기록 전체를 확인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의료 기록 중에 확인이 필요한 것들이 빠져버리면 이거는 입증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. 일반인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.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정말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. 자칫하면 큰일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. 대형 병원에서 술에 취한 의사가 수술을 했다는 것도 인명피해만 생기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. 네, 지금까지 이 사건을 단독으로 취재한 이영원 기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맞습니다.